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예,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내용이 크게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초중등 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네.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했고요. 성평등이란 용어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이 윤리적 문제 등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네. 혐오와 차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과 인권의 원칙을 가르쳐야 할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했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바꾸는 거예요?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소수자 혐오 단체들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아예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성평등이란 용어도 남녀 간의 평등뿐 아니라 성소수자 평등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라며 사용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과는 어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깊게 우려했다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혼란이 우려되면 사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가 좀 어려운 변명입니다. 이게 좀 사회적 그 논란이 크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가자.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사실 초안에서의 내용도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 원칙을 정리한 수준인데요. 네. 예를 하나 들면 고등학교 도덕 과목의 평가 방향에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었죠. 이때 폭력 사태가 발생했었습니까? 네네. 교육부가 8월 말에 1차로 전문가들이 만든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9월, 10월에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었는데요. 그런데 공청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단체들이 고성으로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진행 요원들을 때리고 단상을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때도 공청회가 난장판이 되는 걸 교육부가 방치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난장판을 만든 사람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주면서 민주적 절차를 폭력으로 훼손해도 시끄럽게만 하면 들어준다. 이런 선례를 정부 스스로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라고 한다면 애당초 초안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시 이게 이주호 장관 부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교육부는 8월 말에 1차 시한, 9월 말 2차 시연에서도 해당 용어를 유치했고 9월 말까지만 해도 오승걸 교육부 학교지원실장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입장 변화가 연구진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이 아닌 지난 월요일에 취임한 이주 교육부 장관의 의향이다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정책 자료집을 보면 성평등 용어를 쓰면 안 된다며 그 이후로 성평등 사회가 되면 동성애도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개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적인 시선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가린다고 가려질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령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 트랜스젠더 유튜버는 구독자가 79만 명인데요. 이건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구독자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네. 말 나온 김에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좀 꼭 눌러주시고요. 그건 괜찮네요. 네. 네.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살짝 오늘 띄운 거고요. 예. 이런 시대에 성소수자 존재 숨기기가 가능할까요? 동료 시민과 어떻게 평등의 관계 맺을지는 안 가르치고 시끄러운 혐오 세력의 비난만 당장 피하겠다. 이건 진짜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교육부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 행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촌철님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옳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격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논란이 크고 시가차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인식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교육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공교육에서 그런 게 중요하죠. 오히려 그럴수록 교육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면 교육의 본령에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주장이 있고 아주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네, 또 네. 인권위원회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결정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에서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이것이 새로 부임한 교육부 장관 한 개인의 어떤 눈치를 본 것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대강이 장관의 어떤 그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확확 바뀐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때가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하필 이번 주에 취임하시고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